자, 이진숙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가 이진숙 대신에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진숙보다 더한 놈이더라고요.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네, 김태규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사용됐다는 빈 투표용지 양식을 제출했는데 그거 말고는 국회에 자료 제출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국회 요청에 의결이 필요하다는 방통위 규칙을 들어서 거절한 건데요. 그런데 방통위 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더 우선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직무상 비밀일지라도 국회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권위가 이제 아주 개창이 난 거죠.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다 해줘야 돼요. 야, 니네 30년치 임금 관련한 리스트 다 빼와 그러면 진짜 빼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정감사 기간 때 의원들이 필요 없이 너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진짜 용달차로 하나씩 이렇게 자료를 뽑아다가 제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사실은 법이고 원칙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달라고 했는데 안 대줄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불법을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처럼 진짜 우리 힘 있는 행정기관 진짜 뭔가 명분이 있어서 이게 터지면 국가안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데서 쓰는 거는 뭐 그러려니 쉽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있는 거는 방통위 아니에요.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부서야. 그리고 그 내용이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이력에 대한 회의, 그리고 그 회의에 대한 결과거든. 이게 국가안보랑 연결되거나 국가 기밀이랑 연루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아이고 그거 안 돼요. 우리 내규로 안 돼요라고 억지로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계속 바뀌는 게 직무상 비밀이어서 못 낸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관련 기록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부존재한다고 했다가 아니 회의는 예전에 했는데 현재까지 회의한 기록이 없다는 건 뭔 얘기야? 지금부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들이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했으면 가부에 대한 투표 용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기록이 없대요.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없대요. 그럼 내일은 생긴다는 거야, 그 기록이?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죠. 정말 아직까지는 이 나라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인 거지. 국가 기밀로 버티다가 그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젠 부존재로 했어. 근데 이미 끝난 표결에 부존재가 웬 말이냐는 거지. 기록 없이 표결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 그러면 표결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뽑기로 리스트를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띵가띵가 와인 마시고 시간 보내면서 자, 요게 결과입니다라고 꺼내놨다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는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라 그 회의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 적는 속기록이 의무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네. 그 기록이 그 회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데 이걸 했냐 안 했냐는 그 표결에 대해 사인하고 그 도장 치고 도장을 찍든 뭐 했든 이것도 증거가 되겠지만 문제는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고받았던 말. 이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라도 어찌 됐거나 그에 관련된 회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 녹취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행정으로 세금을 받아 처먹고 사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야. 근데 그게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청문회는 얘네가 안 나와갖고 하나는 병원에 들어놓고 하나는 국무회의 간다고 안 나와가지고 현장에 갔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2차, 3차까지 관련된 청문회, 이번에 박문진 이사 결정을 했던 2인
방통위의 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을 하겠다고 현재 과방위가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차 청문회는 내일 열리는데 이진숙과 김태규가 안 간다고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과방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오는 14일과 21일에 2차,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번에 당선시켜준 사람, 그러니까 뽑아준 사람 13명이니까 KBS가 7, MBC가 6, 이진숙과 김태규가 뽑아준 그 사람들이 이제 증언으로 나와갖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방통위가 안 하는 사실상의 인사검증을 지금 과방위 청문회에서 이거를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무처장이나 기획조정관 같이 실무자들은 나오겠습니다만 그 2인 회의에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뭔 얘기를 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으로 참석해봤자 해줄 말이 없겠죠. 그렇죠. 아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청문 질의 때 이거 얘기를 보니까 절차가 진행된 걸 알고 있는데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걸려서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진숙이랑 김태규가 2차, 3차 청문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감정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형을 때려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이거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열받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이 적법한 의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를 탄핵해야 될 명분이 더욱 높아진 거고요. 아마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이 14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속엔 이진숙과 김태규도 있는데요. 이진숙은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김태규는 절차와 형식이 미흡하다는데, 근데 회의 속기록을 안 남기는 사람이 절차와 형식을 따지는 게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절차와 형식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원래 애초에 뭐지? 지키는 놈이었으면 그 자리를 갈 일도 없었겠죠. 그나저나 불구대천의 원수 진숙이 언니가 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어떻게 사식 아니지? 사식이 아니고 아무튼 꽃이라도 조화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나 아니면 병문안이라도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좋아요라고 조화를 하나 보내든가 아무튼 뭔가 그래도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를 MBC에 출연까지 시켜주신 분인데 네. 뭔가 병원에라도 한번 가봐야 하지 면회라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지 마세요. 스토킹 혐의로 또 고소당해요. 그 병원을 갔는데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스토킹 혐의. 과일을 사갖고 갔는데 위험한 물건을 사서 지가 백설공주되는데 사과를 사와서 나를 독살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유로 또 저를 고발할 수도 있겠군요.